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옆집 삼성 오빠 브레이크 없는 천만입니다. 브레이크 없어요. 저는 계속 달려가고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큰일입니다. 서야 하는데 잠시 멈춰야 하는데 멈추질 못하고 있어. 삼성의 사랑이 너무너무 지금 나한테 다가오다 보니까 내가 막 미쳐버릴 것 같아. 큰일입니다. 잠시 약간 좀 안정제를 좀 먹고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떠들어대야 합니다. 벌써 1교시 지났고 이제 2교시예요. 2교시인데 삼성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한번 또 썰을 풀어봐야겠죠. 아침에 좀 바쁘실 거예요. 막 출근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식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딱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그냥 재밌게 드세요.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면 돼. 보이스 블로거입니다. 보이스 블로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 시력도 안 좋은데 자꾸 보면은 눈 침침해져. 응? 시력. 여러분들의 시력까지 생각해 준다고. 여러분들의 시력까지 생각해 주는 천만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돼. 유쾌하게. 오늘 하루도 유쾌하게 투자하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주가가 재밌어. 지금 이게 살 거야, 말 거야 도대체. 지금 알쏭달쏭, 아리까리 막 그래요. 지금. 이리저리 지금 찾아봐도 이게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6만 전자일 때 주구장창 사라고 했는데 주구장창 안 샀잖아. 응? 안 사고 이제 7만 이제 8만 가까워지니까 이거 참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역시 제 말을 잘 따른 분들은 막 6만 전자 때 막 열심히 샀다 막 줍줍하고 벌써부터 수익률이 막 10% 이상 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좀 편안하다, 편안해. 편안해요. 완전 뭐 시몬스 침대 저리 갈 정도로 흔들림이 없어. 응?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리딩하는 건 아니니까 모든 건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결정인 겁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응? 바보같이 뭐 유튜브 말에 듣고 뭐 사람 말라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냥 본인들은 보고 듣고 공부하고 결국 나중에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딱 이제 매수 버튼 누르는 겁니다. 저는 뭐 이거 사람할라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스스로 느껴야 돼. 한번 손실도 봐야 돼. 손실도 봐야 돼.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이래서 안 되겠구나. 단타해서는 안 되겠구나. 괜히 엉뚱한 짓 하다가 돈 날리는 것도 한번 겪어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더 조심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도 진짜 여러분들과 같이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을 해야 돼. 저처럼 10년 동안 하든지 10년 동안 해야 돼. 그냥 여러분들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잖아. 지금 1년 동안 했는데 9년 동안 여러분들 제가 아주 고문시킬 거야. 그냥 고문, 희망을 막 계속 써 넣어줄 거야. 긍정, 희망은 그런 에너지를 넣어줄 거라고요. 그걸 즐겨야 돼. 일단은 지금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반도체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요즘 가장 많은 개미들이 묻는 말이래요. 지금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되는 상충된 견해가 있어. 살까 말까. 미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 정상화와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 탓에 바닥이 확실한 반도체 매수가 몰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순환매 관점에서 보면은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 뭐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보면.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하락이고요. 상승 모든 군에서 낙폭이 줄어들 거라는 관점에서는 뭐 저가 매수의 적기다. 저가 매수 타임이다. 그러니까 내년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순환매가 좀 마무리되더라도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런 조언들은 많이 해요.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9일날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알겠죠. 지금 전거래 대비해서 올랐어요. 삼성은 1.3, 하이닉스가 2.9% 올랐는데 국내 증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여파가 시작됐던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8.2%, 6.9% 올랐어. 지난달 20일에 하루 만에 각각 5.2, 7.17%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최근에 최저점인 지난 10월 13일로부터 집계하면 수익률은 각각 13.3%, 한 35% 돼요. 많이 올랐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 하이닉스가 벌써 35% 올랐으면 많이 올랐어요. 그때도 내가 그랬어.
야, 하이닉스 10만 전자 깨질 때 그때 들어가야 한다. 9만 전자일 때. 다들 뭐 쫄아가지고 안 들어가. 다들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그때 그렇습니다. 이점은 시점별 상승 이유는 다르다고 해요. 첫 구간인 10월 13일에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는 그 주가 바닥 판단이 있던 걸로 풀이되는데, 삼전의 경우 지난 8월 5일부터 해당 일까지 약 17%가 떨어져 버려요. 17%쭉 하락합니다. 그 메모리 겨울이 온다고 그 모건 스탠리가 그 뻘소리를 하는 바람에 하여튼 그 4분기 메모리 그 가격이 막 큰 폭 내릴 것으로 막 전망했어요. 막. 그래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0월 중순 정도에 12개월 선행 그 주가 손자산 비율이 1배를 하회, 1배, 꼴랑 1배를 하회했다. 이후에 뭐 횡보하고 막 소폭 반등한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 11월 20일 껑충 뛰어요. 11월 20일 날. 전 거래일에 보니까 마이크론이 갑자기 뜬금없이 7.8% 딱 슈팅을 해버리니까 같은 메모리 업체가 이제 두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에버코어 ISI의 그 애널이 마이크론을 최선호주로 뽑았던 계기가 있었어. 최선호주도 탑픽으로 뽑아요. 또 근저에는 일각에서 또 제기됐던 메모리 가격이 조금 하락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시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깔고 있어요, 지금. 그 반도체주 급등 전에 이제 미국 장비사가 있어요.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장비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망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매출이 기대를 하회했다고 밝혀요. 그 메모리 공급이 그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이 시장에 퍼진 이유로 꼽히는데 시장이 예상보다 올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메모리 가격이 덜 하락할 거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덜 떨어질 거라고. 일단 마이크론 주가가 8% 오르도록 자본시장이 배팅하는 것은 분명히 향후에 메모리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이다. 그리고 공급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이어질 거야. 쭉쭉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웃긴 게 뭐냐. 오미크론 또 변이 확산 이후로 이제 반도체주가 또 상승을 해요. 오미크론. 이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풀이되는 거예요. WHO죠.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사무총장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재감염 위험은 큰데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 그리고 S&P에서 0.31% 상승해가지고 4,701.22로 마감을 했죠. 같은 날. 또 사상 최고가 11월 24일에 4,101.46을 코앞에 또 두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오미크론 자체보다는 이제 공급망 차질이 약간 지연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하고 그 FED 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가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채 그 2년물 금리가 0.69%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0.71%까지 쫙 올라가요. 그러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12월에 이제 FOMC에서도 기준금리가 약간 빠르고 이제 가파른 인상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가장 바닥이 확실하면서 최근 업황 전망이 개선된 그 반도체주를 선택을 해. 그걸 선택하고 여기 또 오미크론이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11월 26일까지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74였어요. 마이너스 3.74. 그래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최근에 그 반등 과정에서 거래대금 감소세가 뚜렷한데 상승 에너지가 강하기보다는 매도세가 잦아들면서 수급이 얇아진 그 상황에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가격 급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하는 그런 연구원도 있어요. 하여튼 전망은 다양한 상승 이유 중 어디에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 갈려요. 그 연준은 이전 기조 변화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목한다면 반도체 쏠림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10일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앞당길 가능성이 커진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할 게 뭐냐. 그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여파가 잦아드는 과정에서 이제 테크넥 하드웨어하고 반도체주가 소프트웨어보다 강해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오미크론 우려 완화와 함께요. 연준 정책을 감안할 때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의 이제 순환매 전환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좀 이렇게 좀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또 삼성증권에 보니까 지난 7일에 코스피의 그 12개월 선행 그 EPS가 3개월 전 대비 1.1%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이 완화해서 긴축으로 기조를 옮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 유동성, 그 모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점이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 또 경기에 민감한 또 우리 중간재인 메모리 사업이 건재하지 않을 거로 판단되는 또 이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전의 내년 EPS가 5,846원이에요. 5,846원인데 이는 한 달 전보다 0.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플레하고 그 연준 기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간 수급이 얇은 채로 나타나는 상승이라서 언제든지 순환매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매수하지 마라, 그런 증권 애널도 있다는 겁니다. 뭐 다양한 애널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상승 이유를 인전 최근이 아닌 최초에 둔다, 이야기는 달라지겠다, 모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워낙 싼 반도체를요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했던 그 메모리 사이클의 변화를 주목하는 메모리 사이클. 지난 3일에 D램에 인전 메모리 겨울이 온다던 그런 엄포를 놨던 우리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에서 뭐라 했냐, 메모리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가격이 덜 나쁠 거예요. 덜 나쁠 것이다, 그렇게 입장을 바꿔요. 그래서 하락 사이클의 변화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요, 상승 사이클까지 바꾸는 등 메모리 사이클 전체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분석인데, 실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메모리 사업이 그 변동성을 줄여가지고 꾸준한 현금을 창출하면서 이를 각각의 신사업인 비메모리하고 낸드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현재 내세우고 있고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이닉스의 그 CFO가 메모리 사이클하고 무관하게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지속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3분기 저가 판매를 지향이 아니에요, 지향하고 가격이 오르는데도 팔지 않았다, 뭐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메모리 사이클을 통제한다는 점은 시장이 기업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꼽히는데, 그 밸류에이션 확장은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근거예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여기에 또 내년 경기가 생각보다 양호하고 뭐 내구재 수요 확대까지 확인되면은 반도체주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큰 폭으로. 그래서 FN가이드 보니까 삼성 목표 주가 뭐 96,435원, 하이닉스 137,870원인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모 연구원은 그래요. 높은 저축률,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가 지속돼서 서비스가 막힌다는 점을 볼 때 내년 선진국을 기반으로 해서요, 한 그 내구재 소비가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하여튼 이런 쪽 그 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서버 주문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지금 서버 주문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슈퍼 사이클로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니다. 그리고 내년도 한 올해 정도의 수요가 유지되는데, 다시 말해서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은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클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D램 사이클 변동성이 작아졌다고 인식하는 건데, 이때 멀티플이 굉장히 오른다는 것은 이미 과거 여러 번 확인됐고요. 시장은 현재 이익보다도 사이클에 주목하고 있어, 사이클.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 한 올 초 한 반도체가 달성했던 그런 멀티플 정도는 다시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분석과 흐름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봐도 상반기 정도 되면은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제 이 선반영 가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 튀면은 못 사. 주가 오늘 못 삽니다. 못 사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렴할 때 꾸준히 뭐 해야 한다. 주가 올라봐라. 이제 8만, 9만 전자 가면은 못 삽니다. 못 사요. 옛날 생각납니다. 배 아프고. 하여튼 자기보다 평단가 낮다 생각하면은 알아서들 잘 판단하시고 액션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3교시 때 봬요.